단 하나의 질문. 팬들은 왜 격노했는가? 어느 날 우리가 사랑하던 프로그램이 바뀌었다고 한다. 제작자가 교체됐고 감독도 새 얼굴이라고 했다. 그럴 수 있다. 예능이니까 변화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팬들은 단순히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분노했고 끝내 등을 돌렸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팬들을 화나게 만든 걸까? 왜 수많은 시청자들이 JTBC의 최강 야구가 아니라 장시원 PD의 불꽃야구로 향했을까? 그건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방송 개편이 아니었다. 우리 것이라고 믿었던 세계가 남의 것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팬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난 3시즌 동안 함께 울고 웃고 분노했던 정서적 공동 창작자였다. 장시원 PD의 연출, 김성근 감독의 철학, 그리고 선수들의 절박한 표정 하나하나까지 그 모든 것을 함께 지켜낸 수만 명의 팬들은 이제 우리의 야구가 방송사의 논리에 의해 뒤틀렸다고 느꼈다. 그건 단지 기획자의 교체가 아니었다. 우리의 정체성이 빼앗긴 순간이었다. 그래서 분노한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함께 만든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건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된다. 왜 팬들은 실망하지 않고 분노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JTBC는 콘텐츠의 껍데기만 남기고 그 안에 담긴 영혼을 무시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팬들의 기억과 마음속에 있었다. JTBC의 절약이라는 치명적인 착각. JTBC는 말했다.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불합리한 정산이 있었다고,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처음엔 팬들도 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이내 알게 되었다. 그들이 줄이고자 한 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신을 아끼려 했고 철학을 비용으로 계산했다. 장시원 PD는 단지 연출자가 아니었다. 그는 최강야구라는 세계의 설계자였다. 김성근 감독은 단지 유명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세계관의 무게를 지탱한 인물이었다. 이 두 사람을 뺀 순간 그건 더 이상 최강야구가 아니었다. JTBC는 숫자만 계산했다. 수억 원의 제작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얼마가 아니라 누구였다. 누가 만들고, 누가 지키고, 누가 진심이었는가. 그걸 버린 순간 JTBC는 단지 돈을 아낀 게 아니라 팬들의 신뢰와 감정을 버렸다. 결국 그들이 아낀 수십억은 잃어버린 수백억 앞에서 의미 없는 숫자가 되어버렸다. 팬들은 브랜드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철학에 투자한 것이었다. 그걸 모른다면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붙여도 그건 단지 비어있는 포장지에 불과하다. JTBC는 포장을 지켰지만 내용물을 잃었다. 그리고 팬들은 그 진짜 내용을 따라 다른 곳으로 떠났다. 균열의 시작, JTBC 하베르스 장시원 PD. 무엇이 갈라졌는가? 처음엔 조용히 금이 갔다. 팬들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다 갑자기 깨진 유리처럼 갈등이 터져 나왔다. 2025년 2월 JTBC는 트라이아웃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장시원 PD는 SNS에 올렸다.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그 순간 두 목소리가 겹쳤고 침묵하던 팬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해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JTBC가 꺼낸 단어는 과다 청구였다. 돈 때문이라고 했다.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팬들은 이상했다. 그동안 그렇게 잘 되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돈 문제로 무너지다니.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JTBC는 계약서를 내세웠고 장시원 PD는 철학을 말했다. JTBC는 수치를 말했고 팬들은 신뢰를 이야기했다. 결국 이건 숫자와 진심의 싸움이 되었다. 특히 팬들의 마음을 찢은 건 편집실 서버 차단 사건이었다. 그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다.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던 공간에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것. 그 순간 팬들은 확신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침략이다. JTBC는 계약상으로는 옳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팬들이 보기엔 도덕적으로 틀렸다. 콘텐츠는 계약으로 시작되지만 팬덤은 감정으로 움직인다. 그 감정을 무시한 순간 JTBC는 팬들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 갈등은 단순한 제작 분쟁이 아니다. 팬덤에게 이건 누구의 이야기를 믿을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팬은 창작자를 선택했다. IP 전쟁, 프로그램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법적으로는 JTBC가 최강 야구의 이름을 갖고 있다. 상표도, 판권도, 포맷도 모두 그들의 것이다. 하지만 팬들에게는 그 이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담고 있던 영혼은 이미 떠났기 때문이다. JTBC는 새로운 연출진을 데려오고 새로운 캐릭터를 짜맞추며 시즌4를 시작했다. 겉보기엔 문제가 없었다.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였다. 하지만 팬들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건 우리가 사랑하던 그 야구가 아니다. 왜냐하면 진짜 최강 야구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과 기억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장시원 PD가 만든 연출, 김성근 감독이 보여준 철학, 그리고 선수들이 만들어낸 서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른 이름 아래 불꽃차구라는 공간으로 이어졌다. JTBC는 법적으로는 오리지널이지만 감정적으로는 복제품이었다. 팬들은 이미 그 진짜 서사를 따라 이동했다. 그건 단순한 콘텐츠 소비가 아니라 정체성의 이동이었다. 디지털 시대의 IP는 종이 한 장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과 신뢰, 그리고 팬덤의 선택으로 그 진짜 주인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 싸움은 법정이 아니라 팬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끝났다. 팬들이 불꽃야구를 선택한 그 순간 진짜 최강 야구는 그곳으로 옮겨갔다. JTBC는 이름을 지켰지만 영혼을 잃었다. 그리고 콘텐츠에서 영혼 없는 이름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이종범 감독 선임, 팬덤 분노의 기폭제가 된 결정. 처음엔 팬들도 믿기 어려웠다. 그 이름이 나왔을 때 다들 잠시 말을 잃었다. 이종범, 바람의 아들, KBO의 살아있는 전설. 하지만 동시에 KT 위즈 1군 주루 코치, 그것도 시즌 한복판에 있던 그런 그가 투루처럼 JTBC판 최강 야구의 감독으로 발표됐다. 야구 팬들에겐 설명 없이도 충격이었다. 이건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었다. 시즌 도중 팀을 등지고 예능 감독직으로 옮긴다는 건 프로야구의 신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가 누구를 대신하느냐였다. 김성근, 야신유로 불리며 선수들과 팬들에게 신뢰를 주던 절대적인 상징. 그 자리에 이종범이 앉았다는 건 정통성을 대체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팬들은 분노했다. 이종범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모두가 존경하던 야구인이다. 하지만 그의 이번 선택은 프로로서의 책임보다 예능 출연이 더 중요하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무엇보다 장시원 PD와 원년 제작진이 배제된 JTBC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행보. 팬들의 입장에서 이종범은 그 순간부터 상징적인 배신자가 됐다. 그의 영입은 JTBC의 결정 가운데 가장 파괴력이 큰 한 수였다. 그는 감독으로 앉았지만 팬들의 눈에는 정신을 훼손한 대리인으로 비쳤다. 결국 이 선택은 남아있던 정통성마저 지우는 결과로 이어졌고 팬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종범은 JTBC가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카드였을지 모른다. 하지만은 그 카드는 오히려 모든 판을 무너뜨리는 패착이 되고 말았다. 팬덤의 반란, 실망이 아닌 정체성 수호로서의 보이콧. 팬들은 떠난 게 아니다. 그들은 저항했다. 단순히 실망해서 등을 돌린 것이 아니다. 지켜온 가치를 빼앗겼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팬덤은 콘텐츠의 소비자가 아니다. 이제는 그 안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최강 야구는 방송사 혼자 만든 작품이 아니었다. 장시원 PD와 제작진, 선수들, 그리고 팬들이 함께 만든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에서 팬들은 감정을 쏟았고 응원했고 함께 성장해왔다. 그런데 JTBC는 그 모든 과정을 단번에 잘라냈다. 새 시즌입니다. 새로운 감독, 새로운 제작진입니다. 하지만 팬들에게 그건 당신들이 만든 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보이콧이 시작됐다. 해시태그가 퍼졌고 유튜브 추천을 차단하는 방법이 공유됐다. 스폰서에게 항의 메일이 쏟아졌고 관련 영상의 댓글은 거부로 가득 찼다. 이건 우연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다.
조직적이고도 의식적인 저항이었다. 팬들은 자신이 지켜온 문화,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팀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JTBC는 법적으로 옳았다. 하지만 팬들은 감정적으로 그들이 틀렸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콘텐츠의 소유권은 법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걸 지켜온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는 그 마음 안에도 존재한다. 그리고 팬들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 이건 단순한 시청률 하락이 아니라 한 시대의 팬덤 문화가 직접 나서서 기업을 평가하고 거부한 순간이었다. JTBC가 잃은 것들. 진짜 비용은 무엇이었는가? JTBC는 몇십억 원을 아끼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무엇을 잃었을까?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단지 몇 명의 연출자가 떠난 것도 아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신뢰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었다. 시청률부터 무너졌다. 팬덤이 빠져나간 자리엔 냉소와 외면만이 남았다. 광고주는 망설였고 MD 상품은 팔리지 않았다. 스토어 매출은 급감했고 협찬사는 조용히 발을 뺐다. 이건 당이 손실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됐다. 콘텐츠 업계는 빠르다.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JTBC는 회자되기 시작했다. 아이디어를 빼앗기는 곳, 창작자를 보호하지 않는 플랫폼. 그 이미지가 굳어진 순간 누가 JTBC와 새롭게 일하고 싶을까? 이건 신뢰의 문제다. 좋은 콘텐츠는 기획서보다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JTBC를 피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물고 차고는 상승세를 탔다. 팬들과 함께 이탈한 서사, 감정선, 그리고 커뮤니티는 그대로 옮겨갔다. JTBC는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직접 만들어버렸다. 그게 진짜 치명타였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수십억의 제작비를 아끼는 대신 수백억에 달할 수도 있는 시장 가치와 브랜드 미래를 잃은 셈이다.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그렇지 않다. 콘텐츠 시장에서 팬덤은 곧 화폐이고 정신은 곧 자산이다. JTBC는 그 모든 걸 놓쳐버렸다. 크리에이터 시대, 콘텐츠의 영혼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 이 사태는 단순한 방송 분쟁이 아니다. 최강 야구라는 작은 프로그램 하나에 한국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건 하나의 경고장이다. 창작자와 팬, 그리고 브랜드 사이의 신뢰를 무시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JTBC는 콘텐츠를 이름과 형식으로 이해했다. 상표만 지키면 그 안의 내용은 바꿔도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팬들은 그 내용 안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장시원 PD의 연출 방식 안에, 김성근 감독의 철학 안에, 그리고 선수들이 흘린 땀의 의미 안에 있었다. 그걸 없애고도 이 콘텐츠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건 오만이었다. 지금 시대의 콘텐츠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팬과 창작자가 함께 살아 숨쉬는 유기체다. JTBC는 그 유기체의 핵을 잘라냈고 결국 콘텐츠는 죽었다. 이제 팬들은 움직인다. 그들은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 자신이 믿는 창작자를 따라간다. 그리고 마음을 배신한 브랜드를 기억한다. JTBC는 이 사건으로 단지 실패한 게 아니다. 팬덤의 시대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콘텐츠는 기술이 아니다. 콘텐츠는 관계다. 그리고 관계는 한 번 무너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수십억 아끼려다 수백억 날린 JTBC 사태의 본질이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그리고 콘텐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콘텐츠의 정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